안녕하세요. 5스텝 인문학 리더십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김원규라고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본격적인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왜 이 클래스를 준비했고 이 클래스를 듣고 난 뒤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과 조직들이 리더십 부족 때문에 애를 먹고 있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리더십이 있고 그만큼 리더십 강연도 다양합니다. 심지어 셰프분들까지 리더십 강연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또 서점과 도서관에는 그만큼 다양한 리더십 책들이 진열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리더십 강연을 듣고 또 리더십 책도 읽는데 왜 여전히 진정한 리더십을 찾는 걸까요? 왜 리더십 강연은 끊이지 않고 리더십 책은 꾸준히 출간되며 왜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리더십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는 걸까요? 리더십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좋은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시간과 비용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긴 시간과 수많은 고민 끝에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없이 무작정 이슈에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과거 히딩크 리더십부터 최근의 수우파 리더십까지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가 인기를 얻으면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 그걸 어떻게든 이용해서 빠르게 돈을 벌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해 딱히 새롭지도 않은 내용을 새로운 것처럼 포장한 내용이거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의 사례들로 리더십을 채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내용들,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만 쫓아가는 리더십 강연과 책들이 가득하고 우리는 제대로 된 진정한 리더십을 배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리더십을 위한 강연을 찾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많은 현재 리더십 강연들은 게임이나 미션 수행 혹은 역할놀이 같은 것을 알려주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없던 리더십이 생기거나 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게임이나 미션 수행 같은 걸로 리더십이 생기고 높아진다면 이미 대한민국에서 리더십 도서와 강연들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게임을 열심히 하고 미션 수행을 잘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좋은 리더십에 대한 강연과 책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교육이나 강연은 오직 그 순간에만 잠시 영향이 있을 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리더십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많은 조직과 많은 리더들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좋은 리더십을 위해 평소에 얼마나 고민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평소에 리더십을 위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민도 없는데 게임을 하고 역할놀이를 하고 강연을 듣고 책을 읽는다고 갑자기 없던 리더십이 생기거나 하지 않는 것은 명확한 일이죠. 왜냐하면 모든 조직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리더십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대상이 사람이 아닌 로봇 같은 기계라거나 혹은 동물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종이나 제어를 하거나 사육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리더십은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그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너무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출신 학교나 출신 지역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끼리도 성향이 달라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이처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모인 조직 구성원들의 성향은 더더욱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당면하는 과제는 바로 이처럼 다양한 성향을 갖는 조직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소에 좋은 리더십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니 좋은 리더십을 위해 너무나 고민하고 싶은데 대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고민해야 할까요? 실제로 제가 리더십 강연을 하다 보면 자주 받게 되는 질문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리더십에 대한 핵심 질문이며 좋은 리더십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리더십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제가 드리는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두 글자, 너무도 쉬운 이 두 한자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인문학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이란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글을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인문학의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통찰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만 할 것 같으면 인문학자가 되어야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직이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사유와 통찰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삼국지 리더십, 역사 리더십 같은 고전 속 인물을 통한 흔한 내용이나 조선 왕들의 리더십처럼 어디서 한 번은 봤을 법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인문학은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성찰, 그리고 사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는 영화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왜냐면 인문학이라고 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일단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면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익숙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고전의 내용도 등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사례로 들었던 리더십들처럼 고전 그 자체로 리더십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리더십과 연계된 고전 속 성현들의 얘기를 영화와 함께 소개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있었던 풍부한 사례를 담아 공감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가 하는 말, 영화에서 찾은 인문학 키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화를 통해 인문학을 쉽게 전달하는 책으로 교보문고에서 MD의 선택을 받은 책입니다. 또한 나를 찾아가는 리더십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에 맞는 리더십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이런 책들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인문학을 공부하고 탐독해서 사유의 폭을 넓혀서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인문학과 리더십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깊은 고민과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리더십 강연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직률이 높다는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23년을 근무했습니다. 이 업계의 이직률이 얼마나 높냐면 몇 년 단위가 아닌 몇 개월 단위로 이직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하면 오래 일했다는 얘기를 듣는 업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의 이직을 하면서 다양한 리더를 모셔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믿기 어렵겠지만 소시오패스도 있었습니다. 리더, 즉 그 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직원들을 이간질하고 자기는 직원들한테 늘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라며 다른 직원들에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남 탓을 부추기며 조직을 망가뜨리는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리더는 임원급의 사람을 새로 채용하면서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없이 덜커덕 사람을 뽑아놓고는 연봉이 많네 어쩌네 하며 불평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좋은 리더십에 대한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리더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리더십에 관한 대부분의 책을 읽었고 많은 강연을 들었고 그만큼 고민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설 자격증이 아닌 공인 자격증이 있다면 1호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다 듣고 나면 조직의 리더로서 보다 나은 조직을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총 5단계로 나누어 본격적인 인문학 리더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